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임수일간에게 신축년의 신금 정인이 찾아왔습니다. 일단 을목상관이 있고 을목상관이 왕성해서 응용력을 발휘한 자기의 직업 활동을 열심히 하던 중에 신금이라는 정인이 찾아오면 그러한 자기의 직업 활동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뭔가 보완해야 될 게 있는 것인지 고민을 하게 됩니다. 본인의 직업 활동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 즉 진로 고민을 하게 되고 또 새로운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학원 등록을 하기도 하고 하는 현상이 생긴다. 을목기토가 있어서 상관 경관을 하고 있다가 신금 정인이 찾아오면 상관 경관 중에 정인이 찾아와서 폐인하면 상관이 정인을 보게 되면 이때는 신약자와 신왕자로 나누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신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의 정신력 그리고 일간의 신체 능력, 자기의 신체 능력과 정신력을 말하는 것으로 그 일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사주가 약한 사주가 운에서 폐인되면 자기가 평소에 상관 변관했던 것에 대하여 규칙보다는 뭔가 개혁적으로 다르게 자기 방식의 응용력을 가지고 행동했던 것에 대하여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 불법이 드러나고 탈법이 드러나고 잘못을 지적받게 되어 일정한 상황에 갇히게 됩니다. 자기의 실력을 더 갖춰야 돼서 재교육받으러 들어가기도 하고 또는 심하면 과거의 잘못이 적발되어 구속되기도 하고 또는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여 이런 해에 병원에 입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상관경관돼 있던 사주들은 올해 같은 해에 어떤 일정한 상황에 갇히는 해다. 그렇지만 신왕자는 이 신이 일간이 운에서 온 정인을 잘 받아들여 그것으로 상관을 다시 생해서 그러한 상관으로 정관을 바라본 것은 이러한 방식으로 상관 경관에 대해서 정인이 와서 폐인한 것은 오히려 정관이 살아나 진급하기도 하고 다시 원래 자리로 복귀하기도 하고 오히려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상관 경관 중에 정인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나를 구속하는 것이냐 아니면 더 좋은 자리로 가게 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일간의 왕세를 보고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기가 정제가 있었는데 운에서 신금이라는 정인이 왔다. 그러면 오리지널 제극인인데 이 제극인 한다고 하는 것은 재성의 기운을 갖고 있다가 인성이라는 새로운 문서를 본 겁니다. 새로운 문서를 보았으니 어떤 투자에 해당이 되고 아니면 담보를 가지고 새로운 대출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부모에게 부탁해서 지원을 받기도 합니다. 어쨌든 투자 행위, 새로운 문서에 대한 투자 행위에 해당이 된다. 그렇지만 이 제극인이 일간이 신약해서 정제를 정상적으로 잘 다스리지 못했던 제다한 사람들의 제극인은 실패할 우려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 제극인이 성공을 거두려면 첫째는 상관생제로 이 재성에 대한 준비가 미리 갖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상관생제를 평소에 하고 있었고 재성에 대한 준비가 갖춰져 있던 상태에서
운에서 신금이 오면 신금이 상관을 제하겠다고 오면 준비된 정화가 신금을 제화해서 상관을 살려 오히려 더 훌륭한 상관생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것은 이득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상관생제를 정화로 안 하고 이렇게 병이라고 하는 편제로 상관생제 하던 분도 계실 텐데, 이런 분들한테 신금이 온 것은 이것은 신금을 제화한 것이 아니고 이렇게 병신합으로 합화한 겁니다. 편제와 정인이 합한 것이다. 즉 합으로 신금이 을목을 긍긍목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을목이 병화를 생하여 나를 구해달라고 병화에게 부탁하면 병화가 신금과 연계하여 을목을 구하는 것으로, 즉 연계와 협력을 통해서 투자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새로운 품목을 다루거나 또는 장소를 바꾸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극복해서 이것 역시 이득을 낼 수 있는 하나의 방안에 해당이 됩니다. 계수 일간인 경우에는 신금이라는 편인을 보면 일단 식신이 있는데 신금 편인이 와서 저 식신을 도식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신금 편인이 와서 을목을 도식하면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낸 자기의 능력이고, 그리고 자기의 운동력이고, 자기의 신체고, 건강이고, 자기의 직업 활동이니 자기의 먹거리에 해당이 됩니다. 자기의 건강과 먹거리가 도식되었다. 이럴 때는 자신의 건강부터 살펴야 되고, 이런 해에 일을 확장한다거나 무리한 일을 벌이면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 식신이 식신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식신 생제 중이었다면 오히려 반대로 좋게 작용을 합니다. 특히 을목 식신이 이렇게 을목 기토로 식신 제살하고 있던 사주가 그 중에서도 일간은 신약한데 기토라는 편관이 있어 편관의 어려움을 식신이라는 육신이 감당하고 그 어려움을 감당하고 있을 때 운에서 신금이라는 편인이 와서 그 편관을 감당하고 있던 식신을 도식해버리면 이 편관이 살아나서 나를 치는 행위가 됩니다. 즉 어려움에 봉착한다. 신약 식신 제살로 구조로 되어 있는 사주가 편인이 와서 식신을 제하여 식신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 편관의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으니, 이때도 안분자족하고 수양하고 일을 벌이지 말고 조용히 현재의 상태를 가만히 유지하는 것에 만족해야 합니다. 건강도 물론 살펴야 되고요. 편제가 있을 때 편인이 와서, 이것도 제극인인데 여기서는 정제가 정인을 생각하는 것이니까 오리지널 제극인이고, 이때는 편제가 편인을 생각한 제극인이어서 이걸 제극인이기도 하고, 이렇게 편인 제화로 식신을 살리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제극인 한다고 하는 것은 새로운 문서에 대해서 재성이 들여다보는 것으로 이건 역시 투자 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투자 행위에 해당이 되지만 항상 제극인 때 신약하면 주의를 요한다. 을목 정화로 식신생제를 하고 있다가 신금이라는 편인이 오면 이것은 편인 제화가 됩니다. 을정이 미리 준비된 정화 편제가 편인을 제화하니 드디어 돈 벌 때가 되었다.
드디어 돈 벌 때가 된 좋은 운세입니다. 근데 식신생재를 을적으로 안 하고 을병으로 식신편제로 안 하고 식신정제로 하고 있을 때에 신금이 온 것은 이건 역시 병신합, 합화, 연계와 협력을 통하여 연계와 협력의 투자 방식을 통하여 극복하는 것입니다. 계수 비견이 있는데 운에서 신금이라는 편인이 오면 이 신금이라는 편인은 계수 비견과 서로 나누어 갖게 되는 것이니 정보 공유에 해당한다. 자기 지식을 자기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편인에게 나눠준다로 이해하시면 되고 임수 겁재가 있는데 신금이 와서 설되면 그러면 자기가 새로 생각해낸 아이디어, 정보가 겁재에게 유출되는 것이다. 자기 정보를 뺏기는 것이다. 이때 비겁이 나의 신금이라는 편인이라는 아이디어를 이 비겁과 공유하고 같이 연구하고 나눠주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것을 뺏기는 것인지 그것은 역시 인성과 일간 간의 왕세 관계를 살펴서 어느 쪽인지 분간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임계수 일간에 신금 인성운이 왔을 때 육신적 작용 대표적인 것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